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3월 고2 교육청 모의고사 22번부터 26번까지 사회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은 선생님이 확대를 좀 하고요. 오른쪽으로 좀 빼겠습니다. 일단 사회지문은요, 보통 세 가지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경제, 그 다음에 법률, 법,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일반에 관한 문제를 냅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4대 4대 2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법지문이 나왔고요. 이제 법이라고 바로 나왔죠. 문단기호 표시하겠습니다. 1문단, 2문단까지 표시할게요. 우리 법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민사소송, 소송에 관한 얘기네요.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 관계를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작을 할 때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민사소송은 이제 반복된 말이 나왔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형식적 요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소송 비용 3번 나왔죠. 자, 비용 체크하겠습니다. 과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택합니다. 자, 정부에서 국가가 내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내는 게 아니고 자, 개인 비용입니다. 자기가 소송을 하면 소송을 당사자가 내야 된다. 그게 재판 유상주의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소송 비용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소송 비용 반복되고 있죠. 소송 비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소송 비용에 관한 얘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재판 비용 네모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비용은 다이아몬드 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를 네모랑 다이아몬드로 나누었죠. 분류했습니다. 자, 먼저 재판 비용 블라블라 하고 나오겠죠.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인지대가 있고요.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때 소가에 인지되는 비례하고 같은 소가더라도 1심보다 2심이, 2심보다 3심이 더 비쌉니다. 당사자 비용 다이아몬드 치겠습니다. 여기 당사자 비용.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부대 비용으로 소송 서류의 작성료, 그다음에 당사자 증인의 출석을 위한 비용, 당사자 비용의 소송 비용 상당부분 변호사 비용입니다. 즉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은 소송 비용을 재판 비용, 인지대, 소송 송달료, 그다음에 당사자 비용, 작성료, 당사자 증인 출석 위한 비용, 변호사 비용, 이렇게 3문단 가겠습니다. 4문단도 표시할게요.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부담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측이 부담하는 거가 1번이 되고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2번이 됩니다. 양측이 각자 부담하는 게 1번,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2번입니다. 자, 각자 부담주의는, 자, 요거는 쌤이 A라고, 기억이라고 나와서 기억이라고 둘게요. 자, 밑줄을 쳐두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그러면 양측이 부담한다 1번이 되는 것이죠.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소송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 비용은 각자가 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 부담주의 이 기억의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한다는 이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2번 할 차례죠. 2번 이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패소자가 소송 비용 부담, 이게 2번이 됩니다. 이게 바로 패소자
부담주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2번이 된다는 거고 이게 1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소자가 부담을 한다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법 원칙적으로 예외적일 수 있겠지만 법원이 이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소송에서 전부를 패소했다면 전부 패소할 경우의 수 1번이라고 할게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 전부 패소하면 전부 부담 원칙이고 일부 패소를 하였다면 그러면 일부 패소가 경우의 수 두 번째의 경우에는 패소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는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상 책임을 부과함이 합당하다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정의에 관해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1번의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가 2번이 되고요. 소송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3번이 됩니다. 법원의 부담도 덜 수 있겠죠. 그러나 패소자 부담주의는 니은인 경우에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일으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한계도 역시 있습니다. 기억도 한계가 있었고 니은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5문단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공익소송은 불합리의 사회문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는 데 정의입니다.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에서 구제하려는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은 이기게 되면 사회 전체로 이익이 돌아가게 되지만 하지만 패소할 경우 그러면 승소할 경우의 수 1, 패소할 경우의 수 2가 되겠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공익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주의는 니은의 경우에는 공익활동을 위축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바꾸어서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 인지되는 소송 비용 중 재판 비용이다.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노란색 형광펜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 비용에 재판 비용이 있고 인지대가 있으니까 1번에 소송 비용 중 재판 비용에 인지대가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변호사 비용은 작성료 등 당사자 비용을 포함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비용이 있고요. 변호사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료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빨간색 형광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성료 있고 당사자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어가 변호사 비용이 당사자 비용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변호사 비용이 당사자 비용을 포함합니까? 아니면 당사자 비용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까? 여러분, 변호사 비용이 더 큰 범위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포함 관계도 좀 알아두세요. 자, A가 B에 포함되는데 거꾸로 A가 B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 정보는 틀린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잘 확인하시라.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에 3번은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된다. 파란색 형광펜으로 3번 선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1문단 첫 문단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민사소송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번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가 승소하면 승소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이번에는 오렌지색 형광펜 꺼내서 여러분 4번 선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공익소송의 당사자가 승소하면 승소이익인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요. 우리 승소할 경우에 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고 공익소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5번 선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측에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재 우리법에서는 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보라색 형광펜 한번 그러면 현재 우리법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보니까 현재 우리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패소자 부담 원칙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 패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패소를 하면 패소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 소송 비용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겁니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연하죠.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소송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은 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4문단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문단에 나왔고, 얘는 5문단에 나왔고요. 얘는 2문단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2번이고, 그 다음에 23번 기억니은. 기억니은 우리 문제 사실은 예상했죠. 각자 부담주의와 패소자 부담주의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억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했으니까 변호사 비용에서 제기한 사람 이제 상대방하고 제기한 사람 뭐를 피고 원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고하고 피고 나누어서 자 니들이 변호사 하면 너희들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고가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니은은 각자가 아니라 패소자 부담주의예요. 패소자 부담주의. 그러면 진 사람이 해라. 그러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패소한 사람 니들이 부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부담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패소자에서도 일부 패소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패소하면 왜 피라고 썼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고 피고에서 이제 소송 비용을 피가 아니고 패소한 사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패소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면은 이게 몇 대 몇, 그죠? N 대 M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은 소송 비용을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는데, 기억에 즉 3문단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소거하고요. 2번, 니은은 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 맞죠?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인지대가 속가에 비례하는 것은 우리 인지대가 속가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둘 다 해당되는 거죠. 니은과 다를 이유가 없죠. 둘 다. 그 다음에 기억이 니은에 비해 법원 판결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정하는 거 어려운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법률관 확정 어려운 거하고 상관없다. 소송 비용 얘기하는 거지 둘 다 확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이 행위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초래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요런 말이 한번 있었어요. 요런 말이 있는데 초록색 형광펜 한번 꺼내볼까요? 초록색 형광펜이 요거를 한번 꺼내보자. 불법 행위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을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요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쌤이 찾았습니다. 3문단을 볼까요? 3문단을 보시면 3문단에 불법 행위로 인한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억이 틀렸죠. 그러면 다 소거가 됐네요. 정답 2번입니다. 24번 이유.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24번의 이유는요. 어떻게 할까요? 형광펜을 선생님 2번에 우리 색깔 표시 안 한 것들이 갈색 한번 해볼게요. 갈색 나와라 쫑. 자,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기억의 이유가 여기 가가 있습니다. 기억의 이유가 가의 이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뭐라고 되면
과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겠죠.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요. 어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5번 보기를 한번 보고요. 오른쪽에 보기가 있고 왼쪽에 선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자세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자, 볼게요. A가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지하철 전동차 승강장 사이가 간격이 넓어 교통약자들의 이용 위험을 초래하는 약자들의 이용권을 침해했다는 걸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교통공사 측을 대상으로 상대가 되겠죠. 차별구제 소송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익소송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공익소송, 오문단에 나와 있던 공익소송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변호사를 또 역시 선임을 했고요. 양쪽 다 선임을 했습니다. 시정하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 법원은 그래 침해하는 건 맞아.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교통공사 측을 인정해서 교통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A가 패소를 한 거잖아. 패소자 부담 원칙을 택하고 있죠. 따라서 소송 비용 전부를 다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1번 교통약자 이동권을 침해받았다고 본 것은 법원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A의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르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형광펜을 무슨 색깔을 쓸까요? 민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과실책임주의가 본문에서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사문단에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 그러면 이거는 패소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을 부과함이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을 이거는 옹호 또는 두둔하는 거고요. 침해받았다는 것은 옹호해주고 입장을 대변해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지지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좀 잘 아는 말로 지지해주는 건데 무과실 책임주의는 A 입장을 편을 안 들어주고 B 입장이 아니죠. 교통공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죠, 여러분? 앞에도 맞는 말이고 뒤에도 맞는 말이지만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교통공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바로 소송 대리인을 구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차별구제 청구 소송은 바로 사회문제 개선 국민의 권리 회복 즉 공익소송이라는 점을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A가 교통공사 측의 변호사 비용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경제적 부담으로 공익활동 위축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오문단에 나와 있었잖아요. 오문단에 요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오문단에서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각자 부담주의를 취했다면 교통공사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각자 내겠죠. 그거는 이제 3문단이었습니까? 각자 부담주의, 그죠? 3문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 보시니까 마지막 5번 선지에 우리 일으키다는 거는 문제를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항상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익숙하게 머릿속에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2 학생 여러분들은 고3까지 쌤 강의 계속 찍어 올리니까 계속 구독 유지해 주시고요. 수능 특강 문학, 수능 완성 또 강의를 찍어 올리니까 고수의 국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